네, 수원시장도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염태영 당선자입니다. 여기 수원시 최초로 3선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민선 7기 염태영 수원시장인데요. 수원에서 나고 자라 수원에서만 쭉 지내왔다는 진정한 수원 시민. 그에게 과연 수원은 어떤 존재일까요? 숙명적 연인? 여기서 나를 있게 한 곳, 나를 자라게 한 곳, 나에게 현재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것, 이곳에서 나서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고 또 이후에 제 꿈과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심어갈 곳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4주 앞둔 5월 17일 염태영 시장의 민선 6기 시정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시장직을 내려놓은 그의 어깨는 왠지 더 무거워 보였는데요. 하지만 더 큰 수원을 향한 그의 열정만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삼선 도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오랜 고민 끝에 수원에서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현재의 소명이고 과제다. 이런 말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년간 수원시장으로 소통의 온도를 높였던 염태영 시장. 그렇다면 그는 왜 다시 한번 수원시장에 도전한 걸까요? 그 수원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수원의 위상을 높이는, 수원의 품격과 제대로 된 위상을 찾는 이 일이 제가 그동안 8년간 저를 신뢰해 준 시민과 우리 공직자에게 꼭 해드려야 될, 제가 꼭 이뤄야 될 그 과제였거든요. 아하, 사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그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의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4년의 시간을 시민들에게 구했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첫 번째로 내걸은 수원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그의 공약은 수원의 제대로 된 위상을 찾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시 공직자들로 얘기하면 2배 이상의 일을 하면서도 직급은 하나씩 낮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울산의 예산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민이 받는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 외 기관 서비스망의 그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그보다 못한 거예요. 보다 훨씬 재정적, 행정적 권한이 많이 이양돼서 시민들에게 그 큰 차별적 요소만 좀 줄여주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광역시와 기초시로만 구분되어 있는 거에 특례시를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후보자의 신분으로 시민들 앞에 한 발 더 다가섰던 염태영 시장. 시장직을 내려놓은 그에게 시민들의 요구도 조금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때 계급장 띄고 만났던 시민들의 의견, 이것이 후보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의 선거는 한편으로 저에겐 고통이더라도 힘든 과정이라도 꼭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기관과 단체에서 많은 정책 건의서를 제안해줘요. 근데 그것들이 시장일 땐 아무래도 하나씩 2개씩 걸러서 온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다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보이더라도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면 그것들이 담겨요. 그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민선 7기의 레퍼런스가 될 거예요. 이에 우리 산소와 3개시 시장 후보들은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 분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지방 정부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염태영 시장이 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든든한 지방 정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염태영 시장은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당선 뒤 철저한 지원을 약속받고 주변 도시 지자체장 후보들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책에 기반을 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모를 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고요.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메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를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근데 늘 이 포켓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져요. 별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수첩에는 대체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까요? 또 미용 아파트와 제로마트 사이길은 공원길인데 거기에 공원 옆이 사유지여서 폭 3m만 할애하면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골목길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세류이동의 35 통장님이 요청하셨다. 뭐 이런 걸 간단히 써놓는데 기존의 관습과 관행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민원을 해결하겠노라 다짐하는 염태영 시장. 이런 그의 진심이 공직자와 시민들에게도 전해졌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선거 기간에는 특별히 한 시민에게 감동적인 추억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선거 사무실로 큰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분인지 몰라요. 직접 만나질 않아서 우리 캠프 관계자가 만났는데 자신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굳이 저 돼지 저금통을 저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2006년 시장 후보로 처음 출마했을 당시 TV로 염 시장을 눈여겨봤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염 시장의 당선을 위해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그 시민. 이후 2010년에 전해주려고 선거 사무실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2014년에 다시 들고 나왔다가 부끄러운 마음에 또 다시 전해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염태영 시장의 마지막 시장 선거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선거 사무실에 돼지 저금통을 놓고 간 것이라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돼지 저금통의 주인은 80을 훌쩍 넘긴 어르신이었다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이렇듯 시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모아져 당선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큰 그 인복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에 감격해할 수 있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셨다. 제가 큰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민선 7기 새날이 밝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공직자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아마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저를 성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당선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게 돼서 만나게 되는 우리 공직자들 표정을 보면 제가 대략 알거든요. 저하고 많이 이제 일하는 방식과 내용이 편해지게 일치되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일하는 만큼의 자기의 보상을 받는 것에서 불리하지 않게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도록 최대한 특례시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공직자들을 생각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염태영 수원시장. 마지막으로 가장 고마운 시민들에게도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지금까지 소신을 꼭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염태영 시장의 진심이 느껴지셨나요? 125만 수원 시민들이 행복한 세상. 염태영 시장과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 더 큰 수원을 응원합니다. 물론 저 배칠수도 함께 말입니다. 수원시 화이팅!